122페이지에 매수청구권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법조문대로 이렇게 계속 책이 있는 거를 제가 강의하면서 순서를 바꿨어요.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걸 본 다음에 매수청구권을 봐야 돼요. 시행. 예, 132페이지에. 그래서 대부분의 책들은 바꿨는데 얘네들은 안 바꿨네. 이 책은 내가 처음 보는 중이라. 사업 시행 과정을 먼저 보고, 물론 이제 학생들은 큰 차이는 없어요. 이제 우리 강의할 때 해주면은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데, 학생들이 뭐 이거 먼저 보고 저거 보나 저거 보고 이거 보나 이제 잘 모르죠. 이제 맥을 뚫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자, 132페이지 보면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하는 게 있고요. 133페이지에 단계별 집행계획 있죠. 1번은 원칙적인 수리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그리고 국장이나 도지사가 수립할 수도 있어요. 잘 안 물어보니까 그 정도 보시고, 134페이지. 그래서 3개월을 하나 체크합시다. 3개월. 133페이지에 파란색 번호 2번에 1번에 번 두 번째 줄에 도시군계획설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말 있죠? 3개월. 숫자가 바뀐 거기 때문에 한번 볼 의미가 좀 있고, 134페이지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잘 물어볼 가능성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질문 중에 하나 나올 거고, 3년 이내가 1단계, 3년 후가 2단계 이렇게 됐다. 다음에 135페이지에 5번은 됐고, 136페이지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 맨 위에 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혹시 국장이나 도지사도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그죠? 그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사업할 수도 있다. 그 광역도시계획 관련되거나 국가계획 관련되거나 이런 말 무시. 국장이나 도지사 할 수도 있다. 136페이지. 다음에 137페이지. 맨 위에 이제 지정받은 사업시행자예요.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지정. 얘네들이 지네들 행정청 아닌 자는 지정받아 할 수 있다. 이런 말 다 틀린 말들입니다. 사실은. 왼쪽에 있는 사람 아니면 다 지정받는 건데, 지정받는 사람 중에서 행정청도 지정받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잘 모르는 애들이 써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목차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 이제 무시하면 돼요. 네모에 보면은 핵심 정리에 민간 시행자, 민간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에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도시공원 개설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는다 해놨죠? 근데 그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되게 단순하게 써놨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시험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면 이게 그 문제가 주어가 이만큼 차지. 주어가 반 페이지를 주어가 이거 아닌 자는 이렇게 써야 돼요.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제 뭘 냅니까? 공공기관. 근데 공공기관이라고 안 나와요. 한국 무슨 공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얘네들은 이러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지금 공공기관 이름을 써주는 게 더 나아요. 잘 한국 무슨 공사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서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단, 한국토요태공사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다음에 138페이지 이제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 다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가 있으면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죠? 이 시기가 되면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시행자는 원래 입안했던 특별시장 군수가 하는 게 원칙이겠고, 국장이나 도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얘네들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죠? 물론 행정청일 수도 있고 행정청 아닐 수도 있고 공공기관일 수도 있고 공공기관 아닐 수도 있는데, 행정청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건 이제 시험에 잘 안 물어보니까 무시하고, 자, 공공기관은 한국 무슨 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얘네들 생각하고. 자, 얘네들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 뭐 3분의 2, 2분의 1 하는 게 있는데 이 숫자 지금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동의 받. 얘네들은 이러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필요도 없고 또 다른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 사업 시행자가 어쨌든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사업을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 하는 게 사업 실시 계획입니다. 국장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자기가 그냥 고시하면 되는 거고 그 하급자들은 이거를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에게 이 실시계획 좀 효력을 인정해 주세요.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 받으면 그 실시계획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법적 효력 발생했으니까 이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 시행할 수 있겠죠. 예. 사업을 실시.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공사가 완료됐다고 여기 이후의 절차는 국토계획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는 특히 도시개발법에서는 이 이후의 절차도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토지를 다 조성해서 분양하는 것까지 시험법이거든. 근데 여기는 도로를 조성해서 분양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뒤는 관계없어. 도로 달리면 되는 거고. 자, 실시계획 먼저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을까요? 분할할 수 있다 했죠? 너무나 이제 범위가 넓고 비용이 많으면 분할 시행할 수 있고 그럼 실시계획도 그 분할 시행하는 구간별로 분할해서 작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을까요? 조건부 인가. 어디든 조건은 다 붙일 수 있다 하는 말을 한 것 같네요. 단지 이런 자에 거절당하는 것보다 조건을 붙여서라도 수락받는 게 낫죠? 조건부 인가, 조건부 허가, 조건부 승인 다 된다. 네. 그다음에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지 모르니까 이행보증금을 예차게 할 수 있습니까? 이행보증금. 네. 여기는 얘네들은 이행보증금 예차는 해야 하네요. 얘네들 안 하는 거죠. 공공기관은 이행보증금을 예차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실시계획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죠. 138페이지 맨 밑에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 대상지역이나 대상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분할 시행할 때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어딘가에서 분할할 수 있다 하면 맞다. 공동관리비는 1년에 2회 분할 납부하게 해야 한다 했어요. 다음 페이지 실시계획 인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아닐 때는 실시계획을 국장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인가받아야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조건부 인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기반시설 설치 등을 조건으로 해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조건 하는 건 조건은 뭐 여기저기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이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공원사업 조성 시행자는 야 공원 앞에 진입도로 개설하고 여기다 주차장 설치해라 이런 기반시설 설치 조건 기반시설. 이거 강의할 때 그때 그 연예인 중에 조경환이라는 분이 암인가 걸려가지고 좀 위험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이제 조경환 위기 이렇게 했는데 암기사 아니니까 지금 안 하지만 조건 이건 경관 조치를 해라, 조경을 해라, 환경 오염 방지 조치를 해라, 차단막 같은 거 설치해서 옆에 있는 행인들 벽돌에 맞아 다치게 하지 말라, 위해 방지 조치를 해라,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를 조성해라 이건데 재미 안 나오니까 이제 안 하는 거죠. 이제 나오지 않는 거를 말 재밌다고 계속 하는 애들이 있어요. 강의할 때 나오지 않는 거 쓸데없는 거. 자, 이건 그냥 보통 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면 기반시설 생각하면 돼요. 140페이지 실시기 됐고 시험에 한 번 나왔다고 다 강의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3번은 좀 봐야 되겠네요.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죠. 자, 전체적인 흐름 보고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공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도로를 설치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업을 위해서 이게 아까 땅을 3분의 2만 가진 사람도 있고 하나도 없이 사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수용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해 오는 거고, 사용은 지상권 등을 설정해서 공원을 뭐 100년간 쓰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말은 그냥 따라오니까 무시. 근데 이제 이 말은 무시하고 대신에 일시 사용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시 사용은 도시군 계획시설로 쓰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 공원 조성하는 사업을 해서 당신의 땅을 좀 3년 동안 주차장으로 씁시다. 이게 일시 사용이에요. 인접한 토지를 수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인접한 토지는 일시 사용을 할 수 있죠. 수용하면 안 돼요. 인접한 토지. 네. 이 수용할 때 사업 시행자가 수용해야 되겠죠. 이러한 절차들은 우리 국토기획부에 있어요. 근데 수용과 관련된 자세한 절차,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야 된다라든가 하는 것들은 우리 법이 없는데, 또 이제 수용하는 것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너무 법정이 뚱뚱해져. 그래서 이거를 위한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공익사업법 그럴 겁니다. 이제 공익사업법을 이제 이런 수정 절차 있거든요. 이제 사업 시행,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 국토계획법이 있으면 그걸 따라가면 돼. 근데 없으면은 무엇을 준용하면 돼? 공익사업법을 빌려다 쓰면 돼요. 그걸 준용한다고, 준용한다. 네,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공익사업법에서도 토지를 수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지요. 언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냐면, 공익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익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 알았어. 너는 공익사업으로 내가 인정을 해줄게 하고서 공익사업 인정하고 이걸 고시를 해요. 이제 성주에 사드를 건설해야 되는데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이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을 하고 이것을 고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드 건설 부지를 수용할 수 있어요. 이게 사업 인정 고시입니다. 사업 인정 고시. 근데 여기서는 사업 인정 고시란 말이 없거든요. 언제부터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공익사업에서 얘가 있으면 수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얘를 얘로 본다고 했으니까 얘가 있으면 이거 할 수 있다고 했죠? 쟤하고 얘하고 같은 거래. 실제 같은 거예요. 너 공익사업인이 해도 좋아. 이게 사업인정 고시고, 너 실시계획 잘 써왔어. 이제 사업해도 좋아. 이게 실시계획 고시예요. 같은 말이 다를 뿐이지. 이제 공익사업을 준용하는 경우에 국토계획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죠?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국토계획법은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도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정비법은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주택법은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시제가 왜 이렇게 다르지? 과거 완료, 과거, 현, 영어 공부하고 있나? 아니, 우리 대한민국 법인데, 이게. 여기도 다, 여기,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다 수용할 수 있겠죠? 필요할 때, 수용할 때는 무슨 법을 다 빌려서 공익사업법. 근데 무엇이 있으면 있었던, 무엇이 있으면 있는. 여기는 이제 정비법은 실시계획 안 그러고 사업시행계획 그래요. 똑같은 말입니다. 사업시행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이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세요. 이건 실시계획. 자, 용어정의 한번 해볼게요. 사업을 실시해도 좋아. 사업을 시행해도 좋아. 사업계획 승인했으니 해도 좋아. 다 같은 말이죠? 표현들이 좀 다르지만, 이건 여러분 억지로 외우지 않고 이해하도록 해서 말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도시개발법에서도 실시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도시개발법은 실시계획이 있으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하는 게 아니고 세부 목록고시를 해야 돼요. 다음, 도시개발법에서 무엇이 있을 때 사업인정고시로 본다고요? 세부 목록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제가 앞으로는 이제 뭐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통일할 겁니다. 있었던, 있는, 있은 안 할 거고 책하고는 약간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이제 다시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건 실시계획, 사업시행계획, 사업계획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실시계획이 이하고 같은 건데 여기는 특히 세부 목록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좀 더 수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거 전에도 수용할 수 있도록. 수용을 좀 빨리 하라고. 빨리 하는 게 토지 소유자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사업자에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시계획인데 토지 정할 때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가 더 먼저겠어요? 자본주의, 시장주의가 먼저겠어요? 우리나라 경제질서는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질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사회적 시장 경제질서예요. 이제 시장 경제를 중심하면서 사회효과 원리가 가미되는 것이 우리 헌법 원리입니다. 토지를 수용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이건 시장주의일까요? 사회주의일까요? 어디에 가까운 거예요? 사회주의입니다. 그럼 토지를 우리는 뭐가 우선이라고 했어요? 시장경제. 그죠? 토지를 수용하는 게 먼저겠어요? 협의 매수하는 게 먼저겠어요? 이거 한다면 안 되면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하고 안 되면 이거. 수용할 때는 이제 토지 수용인의 재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재결. 그래서 공익사업법에는 수용 절차만 있겠어요? 매수 절차도 있겠어요? 이것도 있어요. 공익사업법에. 우리는 헌법 질서가 이거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두고 이런 거 알면 여러분들 나중에 주택법을 공부할 때나 이럴 때 조금 이해가 쉬운 게 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한 문제를 바로 만다 이건 아니에요. 중개사법 같은 거는 이것 때문에 한 문제 바로 만다 이거지만 공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0.3문제, 0.5문제, 한 문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체결제도 참 봤어요. 그걸 좀 알아야 140페이지에 있는 말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공원 개설 결정 고시가 있었습니다. 네, 사업을 10년 동안 안 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안 해요. 여기까지.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해요. 그리고 겨우 10년 넘어서 실시계 고시가 있어. 10년 넘어서 11년째 실시계 고시가 있어. 자, 가정합시다. 그럼 여기에 있는 도시공개설 부지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여러분이라고 가정해요. 여기서 건축허가 그동안 자유롭게 받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서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죠? 10년이 넘어서 만약 5년쯤 돼서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아까 사업인정 고시를 보니까 이제 협의 매수도 하고 수용도 해 가겠네. 근데 10년이 넘어서 이렇게 됐대요. 그럼 그동안 땅도 못 팔아먹고 건축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고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느긋하게 저 사람은 토지를 매수해야 되겠어요? 서둘러 매수해야 되겠어요? 서둘러 매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10년 지나 실시기에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5년 이내 재결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5년 이내에 협의 매수 절차를 마치고 이게 안 되면 수용을 위해서 재결 신청하라고. 그죠? 아까 절차를 좀 봤으니까. 빨리 땅을 사가든지 수용해서 포상금을 주라 이 말이에요. 서둘러서. 그래도 결정한 날부터 벌써 15년이 지난 거예요. 오래됐죠? 물론 20년 동안 사업 안 하면 다음날 표로 없어집니다. 그런데 11년째 실시 고시가 있었는데 이게 5년 되기 전에 해당 토지의 3분의 2 소유를 했대. 이제 거의 완성형에 가까워 있네요.
3분의 1만 부족한 거죠? 그럴 때는 많이 공을 들인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잖아. 많이 공을 들였죠? 그럴 때는 이제 5년이 아니고 7년으로 연장이 돼요. 7년 이내 재결신해야 됩니다. 다시 10년 넘어서 실시기에 고시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시켜야 돼요. 몇 년 안에 재결 신청하라고? 5년. 근데 5년 동안 안 하면 5년이 지나면 이 실시기 효력이 없어져요. 사업이 무산되는 건 아닙니다. 실시기 효력이 없어요. 그럼 다시 실시기 작성해서 다시 인가받고 또 땅을 사고 하려면 20년 넘어버릴 거야. 거의 뭐 실패나 다름없어요. 아직 도시공개시설 사업 실효된 건 아닙니다. 실효됐다고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속으로 깜짝 놀랐는데 뭐가 효력이 없어져? 실시계획이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시. 그럼 여기서 효력 없어지면 현실적으로 이때까지 완성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아직은 무산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5년 동안 5년이 되기 전에 토지를 3분의 2 소유하게 돼서 90% 소유했다고 가정해봅시다. 10%만 더 이제 확보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5년이 촉박해. 이제 5년 다가왔어. 그렇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무산시키면 안 되니까 그때는 되게 그동안 들인 공을 봐서 7년까지 재결 신청해라. 그러면 실시기에 인정해주겠다 이거예요. 자, 예, 한번 봅시다. 도시공개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이 넘어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인간 경우, 이만 시험에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몇 년 이내 재결 신청하라고요. 5년 이내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5년 지난 날이 다음 날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5년 동안 재결 신청해라 했으니까 5년 되는 날은 효력 없어지는 게 아니죠. 5년 된 다음 날 효력이 없어진다. 그런데 얘가 5년 지나기 전에 5년 지나면 이제 땡 돼버린 거고 5년 지나기 전에 토지를 얼마를 확보했대요?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해서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7년 이내 재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7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시계획 효력 이 말이 나왔다 하면 10년 알려줘요 시험에서. 5년 7년 그리고 3분의 2 3분의 2 요거 2 생각하니까 5년에다 2 더해서 7년이구나 뭐 이렇게 해보고 막 하는 거야. 이제 7에서 5 빼니까 2구나 3분의 2 이렇게 하고 막 묶어주는 거야. 의미를 어떻게든 부여를 해가지고 자꾸 묶어줘야 돼요. 묶어줘야 안 도망가요.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말 너무 어려우니까 버리고 141페이지 141 됐고요. 142페이지도 됐고 143페이지도 공사 완료 절차는 볼 게 없네요.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됐습니다. 144페이지 볼게요. 144페이지 맨 위에 도시공원 계획설 사업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까?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4번 144페이지 4번 우리 개인의 토지도 도시공원 계획설 사업에 방해를 주면 안 되죠? 근데 국가나 지자체가 공원 조성할 게 약속해놓고 공장 부지로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 144페이지 4번 보라색 4번 도시공원 계획설 결정 고시한 경우에 국공유지는 도시공원 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경우에 그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담당 공무원이 깜빡하고 매각을 했대.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한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혹시 이제 사법상의 거래는 그건 이제 위호가 돼서 공원을 조성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에서 만들어놨어요. 특별히 아예 무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건물도 사용할 수 있고 거기 사용 대상인 토지나 건축물, 정착된 물건 이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수용 절차가 있구나 이런 점 아시면 돼요. 인접한 토지는 수용하면 돼요, 안 돼요? 인접한 토지를 왜 수용합니까? 우리는 필요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들의 사유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공유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데 인접한 토지는 공유목적에 필요한 토지가 아니잖아요. 일시 사용할 수 있어요. 일시 사용. 인접한 토지 수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인접한 토지는요, 공원을 조성하기에 필요한 토지, 부근에 있는 토지 말한 거예요. 자, 이해만 하면 안 틀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 토지를 수용할 때는 무슨 법을 준용한다? 공익사업법. 여기서도 도시공원개설 사업할 때도 수용이 먼저겠어요? 협의 매수가 먼저겠어요? 매수가 먼저예요. 그럼 매수에 관한 절차는 무슨 법을 준용하면 돼요? 그것도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면 돼. 거기 있었다고 했죠, 아까. 그런 것 때문에 뭐 헌법을 괜히 말한 게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수용이나 매수 절차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 하면 돼요.
자, 4번. 공익사업법에는 사업해도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사업인정 고시라는 게 있대요. 그러면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는 그거와 같은 유사한 절차가 뭐예요? 사업해도 좋아, 실시해도 좋아. 똑같죠? 그래서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네. 재결 신청은 보지 마시고 토지 출입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토지 출입. 자, 사업 시행자가 공원을 조성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은 인접한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측량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할 수 있죠. 노동자를 뭐 휴식한다라든가. 그리고 인접한 토지 아까 일시 사용하거나 일시 사용. 작업 차량 드나들면서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토지 소유자로 가정할 때 1번, 2번 뭐가 여러분들의 권리를 많이 제한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여러분이 땅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땅을 출입한데 잠깐씩 이거 여러분 땅을 3년간 주차장으로 쓰겠대. 뭐가 제한이 많은 거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동의 받을 필요 없어요. 다만 토지 출입도 행정청이 하는 경우가 있고 행정청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얘는 특방별별시장으로서 허가 받아야 돼요. 얘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측량하겠습니다 해놓고 괜히 가서 남의 마늘밭에 가서 막 포크레인을 막 파봐. 마늘밭을 왜 파봐요? 잘 모르세요? 옛날 막 300억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마늘밭에서. 괜히 막 그러죠. 그러니까 행정청 할 때는 허가 받아야 돼. 행정청은 그 짓 안 하겠죠. 행정청은 허가, 행정청이 아닌 자는 허가 받고, 그리고 출하고 제일 비싼 아라비아 숫자가 뭐가 있어요? 7일 전까지 통지해줘야 돼. 혹시 내가 안동시장 허가 받고 출입할 건데 마늘밭에 돈 숨겼으면 빨리 빼돌리세요. 통지해줘야 돼. 7일 전까지. 일시사용은 상대방 동의 받아야 돼요. 여기 소유자, 관리인, 점유자 이런 말 나오는데 무시해도 됩니다. 상대방 동의 받는다. 이 정도만 하면 돼. 네? 며칠까지 통지해야 돼요? 3일 전까지 통지 좀. 얘는 왜 3일이죠? 동의하면서 이미 알았잖아,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내 땅을 쓰는 건 알았죠? 여기서 하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일 전 짧아도 돼. 여기는 제한이 많은데 동의. 제한이 적으니까 그냥 통지만 해주면 돼. 다만 남용할지 모르니까 공사라든가 지방공사, 민간의 경우는 특방별별시장으로서 허가를 받고 출입해야 됩니다. 만약에 야간에 출입하겠대, 야간에. 밤중에, 토지에. 재산권은 침해하는 게 아니지만 사생활권은 침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야산에 출입하는데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택지에 출입하는데 택지. 건축물 있는 토지에 택지죠?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하는데 이럴 때는 여기에 있는 이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점유자. 여기는 소유자, 관리인, 점유자고 여기는 점유자지만 무시.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안 돼요. 무시. 물어보더라도 무시. 이런 거. 자, 야간에 출입할 때는 여기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내가 무슨 반밤씩 하고 있는데 통지를 했다고 쳐. 근데 이 사람들이 기러기 부부라서 1년에 딱 이틀 만나는데 그날 출입하겠다고 마음대로 통지하면 출입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1년에 이틀 딱 만났는데 반밤중에. 근데 밤에 간다 그러면 승낙 없으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야간에 출입할 때는 승낙. 이게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이 7시부터 7시까지, 밤 7시부터.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이래야 돼요. 근데 일출 전이나, 그럼 일출 전은 원시시대까지 일출 전이에요. 일몰 후부터 그러면 앞으로 1000년 후도 일몰 후예요.
근데 인하라고 있잖아. 인하라고. 둘 중에 하나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시간적 제한이 없어요. 40억 년 동안 승낙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엄청 1몰 후부터 1초 전. 순서가 잘못됐어요. 이거 한글로 치면 지금은 한글로 많이 하니까 해가 진 뒤 해 뜨기 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일출 전이라 그래요. 일출 전, 일출 전. 오늘 아침 일출 전 언제예요? 일출 전. 조선시도 일출 전이에요. 그죠? 오늘 저녁 일몰 후. 그럼 미래 100만 년 후는 일몰 후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응? 여기 엔드라고 써도 이상하고 인하라고. 그러니까 엔드라고 쓰려니까 이상하니까 인하라고 쓴 거야 얘가. 근데 그 말이 이제 안 돼요. 이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제 문법적으로 잘못했다 주장은 한번 하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자 이거를 틀린 사람은 시험 다 떨어진 사람이니까 내가 이의제기해도 동의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 야간에는 승낙받아야 된다. 이 정도는 되겠습니다. 이게 도시공약 사업 시행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동용되는 걸 오해하면 안 되고요. 자, 이러한 절차는 이제 공익 목적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라든가 행정청이 행할 때는 항상 적용된다. 시험에서 만약에 광역 토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때는 7일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지가 동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3일 전까지 통지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걸 이제 미리 생각을 안 해놓으면 다른 절차에서 이 말이 나오면 이건 사업 시행에서 공부했는데 왜 이게 여기 나오지 하면서 잘못되다 오해할지도 몰라요. 자, 어디는 나올 수 있다 하는 거 생각하시면서 145페이지 출입 있네요. 그 밑에 있네요. 그러니까 네모에 광역계획 기초조사, 도시군계획 기초조사, 개발밀도 관리구역 등의 기초조사, 토지거래 허가, 지가동향조사라든가 있는데 외울 필요 없고요. 여러 가지 공적 그 업무를 수행하는 절차에서 다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46페이지 토지 출입. 토지 출입은 며칠 전까지 알리라고 했습니까? 7일 전까지. 근데 행정청이 아닐 때는 허가 받으라고 했죠? 행정청일 때는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통지를 해줘야 돼요. 소유자 등에게 통지를 하는데 허가할 필요 없다.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는 그 토지 소유자 등 또는 장애물의 권리자의 그런 권리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동의를 받아요. 동의 받았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통지 주면 돼. 이제 3일 전까지만 통지 주면 되죠. 그 밑에 동의 받을 수 없는 경우 이것도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30년간 한 번. 그런 것도 보는 게 아니고 계속 자주 나오는 것만 위주로 보는 겁니다. 자, 그게 양발 2번에 동그란 3번에 있네요. 3일 전까지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려야 된다.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외우는 거 아니고요. 자, 상대방이라 읽어도 상관없어요.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야간에는 토지 점유자 승낙 없이 자, 승낙만 체크하면 되는데 뭐 점유자도 체크하라고 그러고 택지도 체크하라고 그러고 이러면 한도 끝도 없고 그렇게 자세히 안 물어봐요. 자, 야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유자 승낙 받아라. 승낙 없이 출입할 수 있다. 그럼 틀렸죠? 그 말만 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손실보상 보겠습니다. 7번 손실보상.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 변경 제거해서 손해 발생할 수 있죠? 그럴 때는 행위자가 보상하는 최종적인 주체가 있어요. 사업 시행자가 보상해야 되겠어요. 시행자 또는 행정청이 보상해야 된다. 행위로의 손실을 발생해 행위자가 보상을 최종적인 귀속 주체가 아니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행위자가 속한 시행자가 보상해야 된다. 그 말 보시고 근데 손실 보상 절차까지 내놨어.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네. 이렇게 다 했고 나는 멍청이 다 안 하는데.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그리고 이게 사업 시행 관련이고 매수 청구권 아까 안 한 거 볼게요. 매수 청구권 122페이지. 사업 시행에서는 이 출입 절차 사용 그리고 야간에 승낙받으라 이게 이제 중심이 되고요. 최근에 나온 거 아까 실시 계획을 10년 넘어서 겨우 인가 고시했어요. 그럼 몇 년 안에 재결 신청하라고요? 5년. 근데 5년 동안 토지를 얼마 확보했을 때 3분의 확보하면 몇 년 이내에 재결 신청하면 돼요. 7년. 자,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걸 알아야 매수청구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걸 공부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매수청구는 사업을 만약에 20년 동안 안 했어요. 그러면
20년 된 다음날 도시공개시설 결정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그게 작년, 재작년에 7월 1일이 20년 된 다음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해 시험에 단독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단독 문제 안 나오겠지만 여전히 지문 중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험 본 다음 해 7월 1일이 이제 20년 된 처음 20년 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고 나서 20년 된 다음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31회인가 30회인가에 단독 문제를 한번 냈어요. 내년에 처음 돌아야 했다. 그래서 그때 7월 1일 여기죠. 수강생들 중에 5월, 6월에 많이 없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이거 해제가 돼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사라져 있어. 한 10여 명이. 말도 않고 연락도 안 받고. 근데 이거는 이제 20년 아니고 10년 동안 했어. 사업을 10년 동안 했어. 아까 10년 안 한 거는 이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실식을 공부한 거고, 우리들 봅시다. 10년 동안 사업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가 나오는데, 두 가지는 나중에 조금 문제 풀면서 해주겠고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보겠습니다.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도시공개시설 부지입니다. 공원인데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을 지목이 됩니다. 지목 대. 공법 강의하다 보니까 민법할 때 대리인 할 때 갑자기 막 대리인을 이렇게 쓰고 막 지목이 된대.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내 토지를 매수해가라 청구할 수 있어요. 다른 건 안 돼요. 전답 봐서는 안 되고 뭐만 지목이 대인 토지. 누구한테 매수 청구해야 되겠어요? 상대방. 야, 니네들이 왜 입안만 하고 사업을 안 해? 꼭 필요하면 이거 지금이라도 사가. 한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언제나 내 땅을 사가겠지. 건초가 안 해주고. 그랬더니 10년이 지났는데요. 하세월 어떻게 기다립니까? 야, 그러면 사업을 할 생각 있으면 사가라. 사업할 때는 매수하거나 수용했죠? 할 생각 있으면 지금이라도 사가라. 근데 얘네들이 사업 시행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 시행자가 다른 사업 시행자가 있을 수도 있죠. 한국공사라든가 민간이라든가 사업 시행자 지정했을 수도 있죠. 얘가 사업 시행자일 수도 있어요.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 누구한테 청구하면 되지? 사업 시행자가 매수하거나 수용해야 되니까 얘한테 매수 청구하면 돼요. 이제 얘가 없으면 이제 특광시장군수, 시행자가 결정되면 시행자. 여기 두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보지 말고 시행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할게, 매수를 하지 않을게 결정해서 통지를 해줘야 돼요. 얘네들은 청구한 자에게, 이 사람한테도 통지를 해줘야 되고 특광시장군수에게도 통지해줘야 합니다. 안동시장이 매수 의무자일 때는 얘한테만 통지해주면 되겠죠? 매수하기로 결정하면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돼요. 매수하지 않기로 했으면 매수 안 하는 거고, 매수할 때는 현금을 줘야 되겠어요? 종이 쪼가리를 줘야 되겠어요? 현금. 나중에 줄게 하면 안 돼요. 현금 줘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줄게 하는 약속 증서는 지자체만 발행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또 상대방이 원할 때, 제 친구 집에 가면 시흥이 고등학교 친구 아닌 시흥에 살았던데 서울로 이제 유학 왔어요. 걔가 가면은 장판 밑에 돈이 있고 다락방에 돈이 있고 하도 부자라서 정미수도 하고 트랙터, 우리 고등학교 때 트랙터가 있는 농가는 미국 말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뭐 트랙터도 있고 돈이 뭐 이런 사람들은 현금이 귀찮아요. 그러니까 채권 줘도 좋다. 원할 때. 그런데 이 사람도 매수 청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은 영주 사람이래. 여기는 안동 땅인데.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다 이렇게 말해요. 시급한 토지겠어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않을 가능성이 많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이런 단어 하나 외우는 또 어려우니까 시급하지 않은 토지 이렇게 하자고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대금이 만약 1억입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은 줘야 돼요. 그 초과는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발행할 수 있어요. 또,
매수 청구를 받으면 매수 의무자는 얼마 이내 결정해서 통지해야 돼요? 6개월. 매수하기로 했으면 몇 년 안에 매수해야 돼요? 2년. 현금 주는 게 원칙인데 안 나오겠죠? 지자체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원하는 것도 안 나오겠죠? 원하지 않아도 얼마를 초과할 때 3천만 초과하는 것은 부비 하는 것은 3천만 초과할 때 채권으로 강제로 발행할 수 있어요. 원하면 뭐 다 발행할 수 있죠. 1억을 원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2년이 됐는데도 매수를 안 하거나 처음부터 매수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허가를 받아서 3층 이하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3층 이하만. 근데 2종 근생 중에서도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벨란주점, 다중생활시설 이건 안 돼요. 다시 매수정보 봅시다. 10년이 될 때까지 사업을 안 한 경우에 지목이 무슨 토지? 대인 토지. 여기에 건축물 있습니다. 이거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착물은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네. 내가 처음 강의할 때는 안 된다는 사람이 많아서 여러분 달팽이입니까? 집을 지고 가게 했는데 달팽이는 아니시네. 여러분들은 화탕이 매수 청구 해야 되지. 뭐 어떻게 들고 갑니까? 건축물. 지목에 한해서 대란 토지라는 것이지 토지만 매수 청구하는 게 아니고 토지가 지목이 대일 때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는데 근데 실식의 고시는 있어. 사업은 아직 안 했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렇죠? 이게 있으면 뭐 한다고 했어? 이거 하는 거잖아요. 얘는 내 땅을 얘네들이 안 가져가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이거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면 보충적인 수단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얘는 보충 수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얘 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아까 이거를 먼저 강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냥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외워야 되니까. 자, 10년 동안 사업하지 않았을 때 실식의 고시가 있어도 지목이 대인 토지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맞아서 틀렸어요. 틀렸잖아. 실식 고시 하시면 여기서 이미 절차 여기 있는데 뭐하러 이걸 또 해요? 여기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걸 인정하는 거지. 다음 이제 사업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하는 거고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산수식을 하나 강의를 할 겁니다. 6 나누기 2는 얼마요? 3. 매수 청구하면 얼마 이내에 매수 여부 결정해서 통지해야 돼? 6개월. 6년으로 하진 않겠죠 설마. 얼마 이내에 매수해야 돼요? 부비 얼마 초과할 때 강제로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3천만 원. 혹시 매수하지 않더라면 몇 층 이하를 건축할 수 있어요? 3층. 숫자는 이렇게 해서 외우시고 자 이제 보겠습니다. 122페이지 매수 청구권자 도시공개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이내 설치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괄호에 뭐라고 사업은 아직 안 했어도 실식의 고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죠? 네. 그럼 이제 매수해갈 거거든. 좀만 기다리면 돼. 그죠? 그래서 실식액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자, 지목이 무엇인 토지? 대인 토지. 지목이 대인 토지이고 혹시 토지 외에 건물이나 건축물이나 정착물이 있을 때는 그걸 지고 가야 돼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의무자는 처음에 이거 하기로 해놓고 게으른 놈. 누구예요? 특광시장 군수. 얘들이 하는 건데 얘네들이 사업시행자를 정해줬대. 그럼 누구한테 매수 청구해야 돼요? 사업시행자. 그 뒤에도 2개가 더 있는데 그건 보지 말고. 자, 매수 청구 대상 이거 뭐야? 아까 봤는데 여기 또 해놨네. 자, 매수 절차 6 나누기는 3. 매수 여부 결정해서 얼마 이내 통지를 해줘야 돼요? 6개월. 매수하기로 했으면 6 나누기 2. 몇 년 안에 매수해야 돼요? 2년. 자, 맨 밑에 현금 주는 게 원칙인데 밋밋하니까 안 낼 거고요. 다음 페이지. 매수 절차 무슨 법을 준용한다? 맨 밑에 있죠. 아까 했던 거. 123페이지 맨 밑에. 매수 절차도 공익사업부에 매수 절차 있다고. 매수 절차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 다음 페이지.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시험에서는 그냥 채권 안 그러고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그렇게 말을 해요. 채권을 누가 발행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건 강의 다 한 다음에 한번 총체적으로 말해 주겠습니다. 이름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이것도 밋밋 안 됩니다. 부비는 얼마 초과할 때? 3천만 원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만 매수가는 채권을 강제 발행하는 거고 3천만 원 줘야 됩니다.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다음에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예요. 매수권 자체가 10년이라는 말이 나왔죠? 10년. 그래서 여기도 상환 기간은 10년.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여기 10년, 저기 10년 이렇게 쌍을 이뤄서 외우시고. 그러니까 11년 있다 줄게 그러면 안 돼요. 3년 있다 줄게 됩니다. 10년 이내니까 10년 이내. 그다음에 매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맨 밑에 있죠? 매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 또는 2년이 지났는데도 매수하지 않는 경우에 다음 페이지 이러한 표 그림은 내가 처음 그렸는데 다 이제 따라서 하고 있네. 모든 출판사가. 허가할 수 있는 거 몇 층이야? 3층이야. 단독주택. 거기에 옆에다 써보세요. 다가구주택 안 됩니다. 제가 일종 전용 주거지에서 단독주택 중에 다가구는 안 된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아동 다가구 대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는데 다가구 안 된다. 여기도 다가구 안 됩니다. 여기는 다가구, 다중, 공간이 다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면 헷갈려. 그냥 다가구 안 된다고 하세요. 어차피 공부를 너무나 다 할 필요 없거든. 여기 다가구 안 된다 이거 하나 하고 여기도 다가구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공간 다중도 안 되는데 그거 하지 말고 다가구 안 되는 거 말하고 영역적으로. 여기는 다가구만 안 되고 여기는 다중 공간이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없어. 기억도 안 나 그렇게 하면. 서로 그걸 물어보더라도 연립 다세대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일종 근린생활설 3층 이하 일종 근린생활설 이렇게 내면 좋은데 여기다가 뭐 휴게음 시점 300점부터 휴게음 시점 3층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이용원 2층 이렇게 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 근린생활설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하는 게 있는데 단란주점 이렇게 나올 때 숫자 말하는 것은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숫자는 제가 강의 안 해요. 어차피 숫자 가지고 이게 탁구장도 500 미만은 일종근생이고 500 이상은 운동시설인데 그런 것들은 안 합니다. 시험에 나올 정도는 안 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참고 삼아하는 겁니다. 150 미만의 단란주점은 이종근생이고 이상은 위락설입니다. 안마실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설은 500 미만은 이종근생이고 500 이상은 숙박설이에요. 네, 어쨌든 자 이러한 거 단란주점, 안마실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설이 이종근생에 해당되어도 여기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가 단란주점을 될란주점 이렇게 썼죠? 그러면 나 지금 땅을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이 사람이? 못 팔았죠? 못 팔아놓고 노래연습장 가서 노래 부르러 돌아다니면 돼, 안 돼? 땅도 못 팔고 노래 부르고 오면 집에서 부인이 좋아하겠습니까? 등짝 두들 맞지? 노래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걸 단란주점 해가지고 노래 안 단다. 그럼 노래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안 된다 해야지. 안 단다. 노래 아는 사람 하고 싶거든. 노래 연습장, 안마실소, 단란주점, 다중생활설은 된다 안 된다? 노래 안 된다. 그나마 그냥 앞글자 따는 게 아니라 말을 스토리를 만드니까 조금은 여러분 할만 할 거예요. 그래도 어렵지만 하도 많아서. 시설 결정 실효. 몇 년 동안 사업 안 하면 다음날 효력 없어진다고요? 20년. 숫자 외우고. 의회 보고나 해제 권고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은 문제 풀면서 한번 보겠고. 자, 이렇게 해서 도시군계획 사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10분 쉬었다가 어디입니까? 지구단위 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